물의 화학 결합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아까쯤에 배웠었던 부분이기도 해.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전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전해질, 먼저 전해질은 여기서 물에 녹으면 전류가 흐르는 걸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물에 녹였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비전해질이라는 말을 써서 옆에다 써주세요.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흘렀다라면 이온화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온화가 되었다는 소리고 이온 결합 물질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면 얘는 이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해질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실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소금, 황산, 질산, 아세트산 등 전해질이고 설탕과 알코올은 비전해질이다 라는 것. 모르긴 몰라도 소금, 황산, 질산, 아세트산은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뜻이고 설탕이나 알코올은 이온결합 물질이 아닌 건데, 여기서 이걸 살짝 이렇게 좀 써줄까? 얘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화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지 않는 비전해질입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칸 또 내려가서 강한 전해질, 약한 전해질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강한 전해질이라는 말의 뜻은 이온화가 잘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약한 전해질은 이온화가 되긴 하는데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약한 전해질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 아까 이온화에 대한 개념을 아까 썼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게 하면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전해질, 물에 녹아서 어떻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전해질. 근데 특징은 고체일 때는 전기를 통하지 않다가 수용액에서 전기를 통해야만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 여기다가 살짝 써주는 거야.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써줄게. 누가 있냐면 금속결합 물질이 있어요. 금속결합 물질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양이온 간의 결합, 간결합. 이네들은 고체일 때건 수용액일 때건 모두 전기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썼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우리가 각계전투로 쪼개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여기서는 이온결합 물질일 경우 고체일 때는 안 통하다가 수용일 때 통해. 근데 공유결합은 모두 다 통하지 않아.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모두 다 통해. 이렇게 차이를 구별해 줄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도 고체와 수용액일 때 상태에 따라서 안 통하다 통해, 둘 다 안 통해, 둘 다 통해,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금속결합인지가 구별될 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지만 음이온이잖아. 음이온.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가야 돼? 플러스 극으로 가셔야 되고요. 양이온이네.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당연히 어느 극으로 가줘야 돼?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거 정도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되어지고, 넘어가실까요? 다시 한번 복습이야. 지금 얻는 옆에다 다시 한번 쓰면서 외워줄까요? 전자 이온이 존재, 그리고 이동 가능해야지만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 한번 시연이도 옆에 남기다 써보세요. 쓰면서 외워. 나중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전하. 여기서 전하라는 말은 전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온이 있고 밑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전해질 수용액에서 보게 되면은 전해질 수용액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온이 이동하게 되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 밑줄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 이 정도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가볼게. 농도가 진할수록 밑줄 전류의 양은 일정의 농도까지만 많아진다. 무슨 소리냐면 자 강한 전해질의 의미는 밑줄 대부분이 전하를 띤 입자로 나뉘어졌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온수가 그래서 이제 이온화라는 말을 알파라고 쓰는데 이온화도가 커. 그래서 많이 흘러. 일부만 전하를 떼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약하게 흐르겠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많이 이온화됐어. 그러면 강한 전해질, 적게 이온화됐어. 그러면 약한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 나중에 지금 당장 외우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면은 안에 오면 틀리는 문제가 얘가 강한 전해질인지 약한 전해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지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정도. 근데 뒤에 가면 이제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써먹어도 되지만 일단은 먼저 밑에 걸 볼게요. 농도와 전류의 세기라고 되어져 있네. 당연히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어떨까?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는 거 맞겠지.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야. 농도가 진해질수록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는 맞지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계를 너무 많으면 더 이상은 그 한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느 선까지는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떻다?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때 얘는 적당히 기울는데 얘가 많이 통하네. 그래서 강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어느 선을 넘게 되면은 더 이상은 농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농도가 진할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 맞는 말이나? 뭐야? 발음도 안 돼. 농도가 진할수록 전류의 세기 증가해? 여기서는 맞는 말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농도가 진하다고 해서 무조건 전류가 많이 흘러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어느 선에서까지만 적용이 돼야 돼 라는 거 잊지 마세요.